이번 시간은 67페이지 제6장 지붕공사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지붕구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지붕구조는 사용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가지붕 같은 이런 이형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기와라든지 지금 현재는 방수 재료가 발달되니까 지붕 구조가 달라지고 있죠. 지금은 방수 재료가 많이 발달되면서 평지붕을 우리가 공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거의 다 경사를 둘 수밖에 없죠. 그 조선시대의 지붕은 기와지붕 아니면 거의 초가지붕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붕의 이제 그것도 구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붕 구조는 지붕의 형태와 크기를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붕이 커지게 되면 주의하셔야 되죠. 지붕 면적이 커지면 위에 내리는 적설량이나 강우량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적설량이 많은 지붕일 땐 지붕 크기가 주의하시면 설계하고 특히 이런 형태로 설계해서는 안 되죠. 모으는 형태. 다설지역 이런 데다가 지붕을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설계하면 눈을 다 모으겠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설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붕 재료는 시공이 용이하고 가벼운 것이 경량인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붕 재료는 방화적이고 내수적이며 열 전도율이 큰 것이 좋다 해서 틀렸죠. 자, 이 열 전도율은 적어야 되죠. 열 전도라는 것은 원래 고체 내부에서 고체가 있을 때 고체 내부에서 여기가 고온부고 여기가 저온부다. 저온부가 되면 결과적으로 고체 내부에서의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의 이동을 열 전도라 하죠. 그래서 이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되죠.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일수록 좋은 품질의 재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붕 재료가 열 전도율이 크게 되면 여름에는 찜질방 되고 겨울에는 냉방 됩니다. 냉장고 되죠. 그래서 열 전도율은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습도나 온도인 재료의 신축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지붕 재료 한 개의 크기가 클수록 물매는 완만하게 한다. 자, 그래서 물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재료적인 측면하고 지붕 면적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붕 면적, 지붕 크기하고요. 보통 지붕 면적하고 이 물매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죠. 물매는. 이것은 이 두 가지적인 측면은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붕 면적이 클수록 이게 커지면 물매를 극경사로 해야지 크게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붕 재료의 크기하고는 혼돈하지 말자. 지붕 재료의 크기. 그래서 이 지붕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의 관계는 우리가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재료가 커지면 물매는 완만하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재료가 작아지면 염부가 많아지니까 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물매를 경사 가파르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지붕 공사를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붕 이끼 재료는 물매는 아스팔트 루핑은 10분의 3 물매, 바로 3cm 물매로 해주면 되죠. 슬레이트 소형은 우리가 5cm 물매, 슬레이트 대형은 3cm였고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지붕 재료는 수밀하고 내수적이고 습디한 신축은 적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열 전도율도 적어야 되지만 섭취한 신축도 적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적설량이 많은 지방이술 물매를 어떻게 크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지붕 위에 눈이 20cm 정도 쌓이게 되면 흘러내려가도록 경사를 두는 것이 기본 설계 원칙인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쌓여도 다 쌓여 있습니다.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지붕 재료의 크기가 클수록 비가 새기 쉬움으로 물매를 크게 하는 거죠. 재료가 작을수록 우리가 이음부가 많아지니까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매를 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가 크게 되면 이음부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누수의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물매를 완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재료의 5번에 지붕 재료의 열 전후에 적은 것으로 좋은 품질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붕 재료의 재료적 특성과 지붕 기울기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평기와 기울기는 4cm 4대 10물매. 자, 물매는 뭐 이렇게 해도 된다 했죠. 뭐 4cm 물매라고도 해도 되고 아니면 10분의 4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4대 10물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했죠. 기울기는 4대 10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그래서 보통 물매는 5cm 물매, 4cm 물매, 3cm, 2.5cm를 기억하는데 보통 5cm는 널이나 이형, 슬레이트, 소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5cm였죠. 4cm는 기와와 관련된 것 4cm였고, 그래서 3cm는 아스팔트 루핑이든 슬레이트 대형판이든 금속판 평형이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금속판 기와가랑 골판같이 금속판의 형태가 진 것은 2.5cm였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지붕 면적이 클수록 기울기는 가파르게 하는데 아까 면적하고 물매는 비례관계였죠. 크기하고는. 그래서 면적이 커지면 물매는 가파르게 기울기를 많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형 슬레이트는 소형 슬레이트 물매를 크게 한다. 재료가 큰 대형 슬레이터, 대형 슬레이터는 3cm죠. 자, 대형 슬레이터는 10분의 3이고 소형 슬레이터가 10분의 5를 쓰죠. 소형 슬레이터가 10분의 5입니다. 재료가 작을수록 물매는 가파르게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혼돈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지붕의 기울기는 지붕의 형태나 재료의 성질이나 강우량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붕 면적이라든지 또는 그 재료의 하나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지붕 재료는 내수 수밀성이고 경량성이 요구되죠. 그래서 지붕이 무겁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럼 다른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기와가 나쁜 게 겁니다. 기와는 흙하고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절에 사찰 같은데 대웅전 이런 거 보통 지붕 무게가 100톤이 넘습니다. 그 지붕 구조만 따지면. 그래서 흙하고 보통 흙, 뭐 알매어 홍도 끼역하고 흙을 이용해서 지붕을 공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기와는 좀 부적합하다는 형태죠. 지금 현재로서는 경량성이 좀 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옛날 초가 지붕은 경량성은 되는데 이제 불에 잘 되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불연 재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재료를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뭐 68페이지 거기 보시면 해설 개념상 물매 최소한도 개념은 이렇게 앞으로 지문으로 언급될 수도 있고 아니면 4번과 같이 이런 서술형으로 이렇게 순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3번에 자 우리가 대물매하고 댄물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대물매와 댄물매 중에 경사도가 더 가파른 것은 댄물매죠. 45도 이상 되기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기물매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기물매는 이 모임 지붕에서 생긴다 했죠. 사방기의 물매였다. 그래서 기물매는 일반 별물매보다 완만해진다 해서 일반 물매, 평물매다가 0.7을 곱하면 기물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물매는 더 완만해진다는 거 평물매보다 일반 물매보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매는 지붕 면적이 클수록 우리가 극경사로 처리한다 했습니다. 재료의 크기하고 지붕 면적 크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물매의 크기 순서로 맞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물매는 우리가 5cm짜리 물매하고 4cm짜리 물매, 3cm짜리 2.5cm를 정확히 알아두자 했죠. 그러면 보통 금속판에서는 골판염이나 기와가락염이 2.5cm고 금속판 평염이 3cm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루핑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슬레이트 대형이 3cm였죠. 4cm짜리는 기와였고요. 널이나 이형이나 슬레이트 소형이 우리가 5cm였습니다. 그래서 금속판 골판이요. 그래서 5번 개념이 되겠죠. 금속판 골판은 2.5, 아스팔트 루핑 3cm, 평기와 4cm, 소형 슬레이트 5cm가 되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로 열거할 수도 있고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로 열거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에 홈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첨화 홈통과 선 홈통을 연결하는 경사 홈통을 깔때기 홈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깔때기 홈통은 첨화 홈통과 창식 홈통을 연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첨화 홈통과 이 선 홈통을 연결해 준 게 깔때기 홈통이 됩니다. 주의하시오. 그래서 깔때기 홈통은 선 홈통에 꽂아 넣습니다. 창식 홈통에 꽂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생긴 모양 때문에 깔때기 홈통이라 했고요. 그다음 2번 첨화 끝에 수평으로 설치 빗물을 받는 것이 첨화 홈통이죠. 그래서 첨화가 있을 때 보통 지붕에 첨화가 있을 때 끝부분에 여기 설치되는 거 바로 첨화 홈통이었죠. 첨화 홈통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반원형 형태나 그리고 이렇게 된 형태 이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일반적으로 첨화 홈통은 이것을 많이 쓰죠. 반원형 형태를 많이 씁니다. 이때는 보통 폭이 좀 넓어야 되겠죠. 이 폭하고 깊이 비할 때 이 폭이 넓은 형태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첨화 홈통에 내려오는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수직 홈통을 우리가 선 홈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수직 홈통은 선 홈통이 수직 홈통이죠. 그러면 깔때기는 경사 부분이죠. 경사 홈통이 되는데 첨화 홈통은 수평 홈통이고요. 그리고 자, 네 번째 보시면 위에 상부 선 홈통의 빗물을 받아 아래 지붕의 첨화 홈통이나 선 홈통에 넘겨주는 홈통이 누인 홈통이죠. 그래서 보통 이 개념이죠. 지붕이 만약에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첨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가정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낼 겁니까? 여기 지붕 위에 누워있는 거. 그래서 누워있다 해서 누이홈통이라 하는 거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두 개의 지붕면이 만나는 자리 또는 지붕면과 벽면이 만나는 수평 지붕골에 쓰이는 홈통은 창식 홈통이 아니죠. 그러면 지붕골에 쓰이는 것은 자 지붕골 홈통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하시면 돼요. 누이 주시면 누이 홈통, 섰으면 선 홈통, 깔때기처럼 생겼으면 깔때기 홈통,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했던 장식 홈통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첨화해서 받아주면 첨화 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시험이 이게 한번 나왔었죠. 보통 사람으로 보면 물 내리는 이 지붕틀 아닙니까? 그래서 첨화 홈통, 깔때기, 장식. 그리고
내장기관이 소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장식음성은 장식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자, 금속판 지붕에 사용하는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보통 이 금속판은 사실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제 단점이 뭔가 하면 자, 뭐 열팽창 이런 것도 또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가 오거나 자, 우박이 오거나 이렇게 있을 때 소리가 좀 요란한 것이 단점이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1번에 동판은 우리가 항상 알아둘 것이 뭐 이런 산에 대한 것은 동판이 강합니다. 근데 단점이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곳에 부적당합니다. 부식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에는 그래서 동판 개념이 없죠. 그리고 이제 동판은 뭐 아연판하고 이런 거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죠. 아연판이 부식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판은 아연도금판 함성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함석판이 아연도금 철판을 함석판이라 하죠. 그리고 3번에 알루미늄판은 염에 약해서 해안지방에 부적합합니다. 알루미늄이 단점이 두 가지예요. 염에 약하다는 거하고 콘크리트와 같은 강알칼리성이 약하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판은 산에 대해서 내구적이나 이런 목재와 해반죽에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아연판은 산, 알칼리 둘 다 약하고요. 재료에 대한 신축성이 크고 홈통공사로 동판으로 접촉하니 적합하다게 되죠. 보통 동판하고 아연판이 접촉하면 아연판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아연판 공사를 갖다가 이래서 동제못으로 고정한다. 이것도 틀려요. 그러면 아연판이 부식당합니다. 또는 동판 공사하는데 아연도금못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아연도금못이 부식당하죠.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7번에 지붕 공사 중 아스팔트 싱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스팔트 싱글은 뭐 간단히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간혹가다 아파트 주동 출입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동 출입구 부분에 지붕을 한 경우 있거든. 경사지붕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경비실이 있을 때 있죠. 초소말이 있어요. 경비초소 같은 그런 작은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이 경로당을 별도로 우리가 이제 설치한다. 그런 지붕 이런데 아스팔트 싱글 방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번에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그물못을 보통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고 그물못은 이런 형태의 못이 그물못이에요. 그래서 못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못은 머리가 있고 이런 형태가 일반 못의 형태가 되는데 그물못은 이런 형태가 그물못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보통 일반적으로 직교 방향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경사면과 직교 방향입니다. 평행면으로 하지 않고 직교 방향으로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작업은 대각선 방향, 이 경사가 있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가는데 보통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공사를 상부 방향으로 공사를 해야 돼. 보통 지붕 공사를 할 때 기본은 이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경사 방향과 직교 방향으로 하되 대각선 방향을 진행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시오. 그래서 2번 개념은 직교 방향이고 그 다음에 지붕의 하부 쪽 방향을 진행하면 상부 쪽 밑에서 위로 가야 됩니다. 상부 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고 그다음에 3번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그물못은 아연 제품이나 아연도 제품을 사용해 주면 된다. 아연도는 도금한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를 도포된 부분은 못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못은 싱글의 모서리에 50mm쯤에 위치하도록 해주면 되고요. 못의 이 싱글의 형태하고 관계없이 사용 못은 4개 사용합니다. 싱글의 형태와 관계없이 못은 4개를 박습니다. 못은 정확히 4개를 사용합니다. 4개를 보통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 그물못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붕과 그물못의 상부가 평행이 되도록 그물못을 박아주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종이를 갖다가 호치켓을 딱 집었을 때 도출되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평행하도록 우리가 해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홈통공사에서 선홈통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선홈통의 최장 길이는 3m입니다. 3000mm 이하로 3m 이하로 제작하는 것이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선홈통과 벽면 사이 이격거리는 최소 30mm 이상 이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을 이격시켜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홈통의 선홈통 거리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요. 그 중간에 1500에서 1.5m 간격으로 등거리 유지하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홈통거리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을 해줘야 되겠죠. 단면과 일치하지 않으면 돌출되는 게 좋지 않죠. 그래서 일치되는 형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홈통 하부의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자, 건물 바깥쪽이다. 안쪽이 아닌 바깥쪽. 그래서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부 배수구죠. 이 밑부분은 바깥쪽으로 45도 경사지게 처리해줘요.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우리가 바깥쪽 안쪽 개념 다룰 수 있으니까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붕공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붕은 나올 수 있으면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지붕공사는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나오게 되면 한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수공사가, 지붕은 방수가 주가 되다 보니까 방수공사 쪽으로 많이 내고요. 지붕보다는. 그래서 보통 한 문제 정도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붕공사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이 방수공사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